그래서 이제 우선은 제가 다음 주까지는 이제 1과목에 대한 부분을 빈칸을 이제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빈칸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빈칸이 한 페이지에 막 30개, 40개씩 되어 있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는지 내가 이거 답을 쓰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래서 하루에 한 2페이지, 3페이지 답 쓰고 외우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한 10일 정도 플랜으로 해서 각각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숙제를 어떤 식으로 드릴 거냐면, 합격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약 페이지가 약 한 90페이지 정도가 1과목이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나에 대한 페이지에 위험에 대한 손실의 뭐뭐성, 뭐뭐와 실제 뭐뭐와 기대했던 뭐뭐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제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통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빈칸을 넣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쓰고 정리하다 보면 페이지 진도가 안 나가겠더라고요. 이렇게 35페이지, 35번까지 하나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면 이런 게 계속 반복적이 되면 반복적으로 밑에는 또 20번까지 있고 한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34번까지 있다 보면 이건 아예 책을 다 암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시간도 너무 지체되고 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 이 부분을 그러면 한 페이지에서 진짜 중요한 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부터 한번 하자. 그래서 기본형으로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축소를 해서 10개,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10개 빈칸 이 10개, 그 다음 페이지도 기초형으로 해서 빈칸 10개, 11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기본형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우선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빈도는 뭐냐면, 봤을 때 가장 개념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디테일한 거 말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금 예를 들어서 위태, 손인, 손해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사실 위태나 손인이나 손해에 대한 개념들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위태, 손인, 손해에 대한 것들을 다 빈칸을 넣어놓고 이 내용들도 다 빈칸을 넣어놓게 되니까 이걸 같이 작성하려다 보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선은 이 개념부터 기억을 하자. 우선 이게 나올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 그 다음 빈칸은 제가 이게 기초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형으로 됐을 때는 이 위쪽에는 그 문장을 써줄 거고 이 아래다 가로를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루에 한 10페이지 정도 되게 해서 한 8일에서 9일 정도, 많으면 10일 정도 안에 내가 한 과목을 다 끝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이클을 계속 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 과정이랑 그다음 기본 과정, 그다음에 이제 종합 과정으로 해서 이제 3개로 드릴 거니까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건 8월 달에는 최종본만 필요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본인들의 실력이 아마 이제 나중에는 여기에 있는 빈칸들을 다 쓰실 수 있는 실력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먼저 그나마 더 중요한 것들 먼저 하자. 개념들이나 중요한 주제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이 내용들에 대한 빈칸들을 한번 채워보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처음 공부하실 때는 기본형, 초보형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형,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빈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암기를 하셔야 되세요. 제가 이제 기초 요약된 자료들이나 그걸 통해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라서 본인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최대한 이 암기를 최소화 시켜드리고 빨리 해결할 수 있게 그런 개념들이나 그런 순서들만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로 목적은 숙제를 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수 있고 테스트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봤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기출문제 나오는 것들 보다 보면 그 똑같은 문제가 나오거나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초보 보고 그 다음에 기본 보고 나중에 봤었을 때 조금 더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게, 제가 그때도 공부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은 이제 시험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실전형으로 가셔야 돼요. 그 실전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처음에도 이제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한 85일 정도 시험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합격을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회독수예요. 회독수랑 그 다음에 개념을 같이 다 기억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개념은 이제 저한테 이 개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제 저랑 이제 1대1로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 하루에 한 문제씩이라도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본인이 이해 안 되는 거 하나하나씩 다 잡아 가셔야 돼요. 그냥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그 부분들은 알았는데 저한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아는지 물어보면 전혀 모르세요. 그냥 아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정확히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랑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독수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는 유학집을 3회독에서 4회독을 저희가 시험을 8월달에 9월달에 볼 때는 8월달까지는 내가 하루에 한 과목을 끝낼 정도의 실력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마지막에 한 일주일 남기고서는 하루에 1과목 2과목을 다 보실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스피드 있게 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연습하시려면 6월달과 7월달에 매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집을 3, 4회독 하세요. 내용을 모르시고 개념이 안 잡히는 건 저한테 물어보시고, 근데 하루에 많은 질문을 하면 제가 부하가 생기니까 하루에 한 가지 질문씩만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제가 이쪽에서 있을 거니까 그 전까지 개념이 안 잡혔던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은 저한테 다 이제 물어보시면 되세요. 시험의 출제 유형은 약 3대7 내지 4대6이 이 부분이 이제 계산 문제 부분이니까 사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갖다가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런데 이 빈칸을 제가 치고 하다 보니까 이 빈칸에 대한 부분들 또 서술이나 빈칸에 대한 부분 너무 시간을 또 투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빈칸에 대한 부분도 아예 초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부분들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우선 그 20여 페이지 된 것들 한번 출력을 해 봤으니까 본인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것들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 22페이지 중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 달달달 암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부분에서도 그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매일 카페에다 올릴 거예요. 매일 카페에 올릴 거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 놨던 것들을 이제 10페이지 정도씩 해서 한 본인이 10분, 20분, 30분 정도 투자해서 따로 그 출력을 하지 마시고요. 출력은 최종이 나왔을 때 하시고, 그 전까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어떤 써보셔야 돼요. 이제 밑줄 쳐인 노트에다가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을 달아보고 그 개념적인 거 기억하실 수 있게. 그래서 오늘도 6시간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부분들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이제 부록이에요. 부록 개념에 대한 부분이 1과목에서 한 문제, 2과목에서 한 문제, 많으면 2문제, 아니면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페이지 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높았던 서술형 중에서는 어떤 뭐 보험금에 대한 개념들이나 그 다음에 보험 기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인수제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한 2, 3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효율적으로 가야 되겠다. 기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면 충분히 기초적인 부분부터 해서 하나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제공해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1시간으로 해서 쪼개서 설명드릴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숙제 내드리고 올려드린 자료 가지고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는 이렇게 숙제 내준 거 일부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계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만약에 하루 과수 문제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기출문제 갖다가 올려놓으면 본인이 한번 풀어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은 받장물에 대한 부분들, 또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 가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한 7단계가 돼요. 이것들 그래서 본인이 실력이 되시면 하루에 2개, 어차피 축적될 거잖아요. 자료가 축적될 거니까 반복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단순하게 숫자를 좀 변경하거나 단순하게 이렇게 변경을 시킬 거니까 풀어보실 수 있게, 그래서 암기 부분이랑 그 다음 계산 문제가 병행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본인이 이해 못하시면 꼭 질문을 하셔서 그렇게 또 꼭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또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 올릴 때는 네. 해설 문제 답은 다 같이 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어차피 빈칸 넣기는 어차피 문제하고 단반에 올라가니까. 아니, 저는 뭐
네, 풀이하는 거 당연히 올려드리죠. 근데 제가 단순하게 숫자적인 것들이나 살짝 뭐만 바꾸는 부분들이라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본인이 그래도 매일 한 문제 정도씩은 계산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제가 한 80문제 정도만 내면 끝나겠더라고요. 하루에 한 문제니까 계산 문제는. 네, 크게 부담 없이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아무튼 근데 그게 쌓이면 여러분들 공부 양이 무지 많아지시니까 그것만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단답형에 되는 그 주어가 되는 그런 것들을 묻는 거는 5점짜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해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가로 넣기는 통서술형에 대비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걸 가지고서 문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조사나 연결고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연습만 하시면 그게 통서술형이 되고 키워드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아마 이제 쉽진 않고, 제가 정말 첫 번째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빈칸 넣기가 나오면 처음에 멘붕이 한번 올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1회 보면 또 멘붕이 온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 한번 이제 실력을 한번 쌓아서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목요일날 금요일날 질문이 많을 것 같다, 내가 또 어느 시간에 또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10시부터 5시까지 있을 거니까 좀 미리 선점을 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네, 제가 그분한테 설명 드릴 때 같이 얘기할 때 옆에서 들으셔도 어차피 또 그게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빈칸 넣기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이 뒤쪽에 나와 있는 부록입니다. 부록. 아마 이제 부록에서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물어보는 출제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따로 출력은 안 해드렸어요. 네. 이건 어차피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이 부분들은 카페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 수업이 끝나면 이 자료는 올려드릴 거니까 요약집에 맨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가로로 다 되어 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초보 문제. 이게 뭐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묻는 게 이제 초보 문제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틀리시면 안 되십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니까 1회 때는 여기를 묻는 부분들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3회, 4회가 되면서 이 아래 자연재해인지 병충해인지 조수해인지 질병인지 이런 구체적인 걸 물어본 게 나왔다고 하니까 저희는 우선 초보적인 이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있는 것들, 당연히 이것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 암기는 우선순위가 암기는 여기부터 암기하시고 이 순서대로 암기하시라는 겁니다. 자, 농작물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임산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세, 질병,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런 대상 재해가 되겠죠. 이때 농작물, 임산물, 가축,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이런 자연재해, 질병 또는 화재가 또 어업용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부분이 농업재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해에 대한 부분,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화재까지가 일반적인 저희 농작물에 해당되는 파트였고요. 어업 파트에서는 자연재해, 질병, 화재, 그것들이 의미하는 게 다 재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농업에 대한 재해와 어업에 대한 재해다. 근데 저희가 나중에 보면 이게 또 나중에 보면 무슨 농업재해보험이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관련된 이런 재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자체가 뭐라고 했죠? 농업재해보험 보험이 되는 거죠. 농업재해보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 가입자가 아닌 어떤 재산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 부분도 계속 기출문제 나왔었습니다.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한 금액을 저희는 이제 보험 가입금액이죠. 보험 가입금액. 이건 그냥 부록 볼까요? 네, 프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는 보실 때 본인이 스스로 답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부록이나 요약집 뒤에 다 있어야 돼. 요약집 1과목 뒤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부록을 보시면 되세요. 1과목 요약집 뒤에 있습니다. 뒤쪽에. 1과목 뒤쪽에. 그 다음에 재산보험에 있어서 역시나 이렇게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서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 이 부분도 기출문제였죠. 피보험 이익이랑 금전이랑 최대 손해,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걸 말하는 게 저희가 보험 가액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출제 경향이 이런 식이니까 저희는 먼저 초보, 그 다음에 기본, 이런 식으로 가져갈게요. 하루에 너무 좀 지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 간의 역시나 약정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재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저희는 이제 보험료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계약자 부담보험료 되어 있는, 그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패스하고요. 기본적인 건 패스하고 그나마 조금 개념 이해해야 되는 것들 볼게요. 보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 사업을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시범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기출에 대한 유형들을 보면 제가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했죠? 이런 밑이나 뭐뭐과 뭐뭐 이렇게 컴마 뭐 다만 뭐 즉 단 이런 식으로 해서 한정적인 의미와 연결적인 의미가 있었을 때 빈칸이 이렇게 보험의 효용성, 보험 실시 가능성 이런 부분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자료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자료도 좀 이따가 제가 이제 기초 문제로 해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참고용으로 본인이 미리 한번 연습을 하시라고 했고요. 먼저 제가 제공해드릴 거는 이제 기초 형식 바꿀 거예요. 거기 빈칸이 너무 많잖아요. 빈칸이 많으니까 이제 새로 바꿔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근데 이게 세 번에 이걸 똑같은 내용을 출력하기에는 프린트도 많이 좀 아깝기도 하고, 어차피 이게 요약집이나 이론서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카페에서 본인이 이제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냥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그때그때 풀어서 이렇게 한 번씩 봐주세요. 그냥 출력까지는 하지 마시고 어차피 같은 내용들이니까요. 대신 빈칸 위치만 틀려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 재해본과 관련해서 어떤 용어가 있네요. 뭐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위쪽에는 여기서 3번에 해당되는 보험 가입 금액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좀 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서 재보험 사업자와 보험 가입자 간의 약정한 금액으로서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재보험 사업자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에 대한 금액이란 용어랑 위쪽에서는 그냥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 그냥 이런 식의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도액과 여기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 농업 재해보험에서는 그냥 한도액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돼서는 최대 보험금에 대한 산출에 대한 기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도액과 최대 보험금이라는 용어들 차이를 좀 약간 다른 의미로 쓸 수 있으니까 각각 해당된 용어에 따라서 아마 새롭게 나온 부분에서도 이렇게 부록에서 농업 재해보험 관련된 용어 중에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서 빈칸을 채우시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구분해 주시고요. 또 쭉 보니까 특별한 부분은 없었고요. 또 보험의 목적이 있네요.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 부분도 이제 기출문제였죠.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로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농작물에 대한 과실 또는 나무, 그 다음에 시설 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등이 있다. 이 과거에 기출문제랑 유형이 좀 변경이 됐어요. 과거에는 농작물도 들어가 있었고, 이 과실이 아니라 농작물도 들어가 있었고, 시설뿐만 아니라 시설 작물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는 지금 기재되어 있는 걸 빈칸을 그대로 줄 거니까 저희가 뭐 사과나무건 뭐 어떤 뭐 포도나무를 기억하시더라도 상관없네요. 그래서 포도에 대한 과실과 포도에 대한 나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 쪽에서 뭐 본인이 좋아하시는 시설로 생각하셔서 하우스,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 시설 이런 부분이 가로로 해서 하나, 둘, 셋, 4개 쓰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이 변경이 됐으니까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많고요. 밑에 있는 것도 농지에 대한 개념도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 볼게요. 나무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계약에 의해 가입한 과실을 열매로 맺는 결과 주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실을 결실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나무, 그게 우리가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농업용 시설물이라는 용어가 있네요. 농업용 시설물에서 농업용에 대한 시설물은 역시나 시설 작물을 재배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구조체나 피복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구조체에 대한 설명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진 않고 그 위쪽에 있는 이런 정도 구조체와 피복제가 농업용 시설물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고요. 피복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용을 읽어보자면 여기서 환급하는 금액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환급금, 이게 환급금이죠. 이때 환급금에 대한 사유로서 무효, 효력상실, 이제 해지, 이제 이런 식으로 빈칸이 아예 환급금이나 무효, 효력상실, 해지. 그래서 보험료 파트에서는 지금 보험료가 총 두 가지 크게 봤었을 때 보험료 파트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봤었을 때 전체 보험료라고 하는 이제 보험료의 구성 순보험료와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부가보험료 이제 이런 파트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 계산 문제로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실제로 평년 수확량이나 표준 수확량이나 과거 수확량, 인수 관련된 수확량 부분이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과목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말했던 해지, 효력상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환급보험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납입받는 보험료고 이제 돌려받는 환급보험료와 차액보험료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말 그대로 환급보험료는 그때까지만 보장을 받고 그 이후에 아예 보장을 받지 않고 해지가 다 되는 것이고 차액보험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정하게 내가 가입을 이만큼을 했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감액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돌려받는 차액보험료에 대한 개념들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환급료, 환급금이라고 하는 환급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무효, 효력상실, 해지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어차피 뒤쪽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관련된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부담금 관련된 부분도 있네요. 세 가지가 나왔으니까 자기부담금 제도, 그러니까 자기부담 제도,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그 세 부분이 이번에 한 번에 다 나와 있고 기출문제에서도 자기부담 비율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 물어보는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먼저 자기부담 제도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16번에 해당되는 자기부담금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소액 손해의 보험 처리를 배제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운영비 지출을 억제하거나 어떤 운영비 지출에 억제를 한다. 계약자의 보험료를 절약한다. 피보험자에 대한 도덕적 위험 축소 및 방관적 위험의 배제 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빈칸 나오면 어렵겠죠. 용어 자체가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콤마가 연결적으로 나오니까 5점짜리인데도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 제도, 이게 자기부담 제도 등의 효과를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보험에서 대부분 운용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이제 출력을 해드릴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출력을 해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이나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한번.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이 비율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액 중에서 보험 가입 시에 일정한 비율,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그 일정 비율 이하의 손해는 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부담하고 손해액이 일정한 비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재보험 사업자가 보상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보험 가입자인지 재보험 사업자인지 이런 주체들도 많이 물어봅니다. 뭐 계약자인지 피보험자인지 그런 부분도 물어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보험 가입자, 재보험 사업자, 그다음에 뭐 이하, 초과 이런 용어들이 중요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 가입자가 역시 부담하는 일정한 비율로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비율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위쪽이 이 금액이니까 이게 자기부담금이었고, 자기부담금. 손해액중 보험 가입 시 일정한 비율로서 부담하기로 한 약정한 금액이니까 이게 자기부담금. 밑에는 일정한 비율로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비율이니까 이게 자기부담 비율이네. 자기부담 비율.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각각에 대한 빈칸들을 어디다가 줬냐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용어에 대한 정의 파트에다가 다 우선 빈칸을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과 관련된 부분들, 뭐 특별한 부분들은 이쪽에서 없고요. 이때 이제 저희가 조사 방법들이 항상 자주 출제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본조사인지 전수조사인지 재조사인지 검증조사인지 그런 것들 기본적인 조사 방법에 대한 것들로 해서 첫 번째 나왔던 게 보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농지에서 경작한 수확물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 과거엔 이게 전부 조사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모두 조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본조사네요. 이때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 해당한 농지에서 경작한 수확물의 특성 또는 수확물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법. 이게 이제 표본조사였고요. 그 다음에 7일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재조사네. 재조사.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해보험 사업자가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조사. 최소한 이게 재조사나 검증조사 정도는 다 통으로 서술할 수 있을 정도까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과목에서 통으로 서술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조사 방법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자, 다음으로 재보험 사업자 또는 재보험 사업자. 지금 재보험 사업자는 지금 농구먼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손해보험이 되겠죠. 재보험 사업자는 이제 NH 손해보험이 될 거고요. 재보험 사업자 또는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이미 실시를 했어야 돼요. 손해평가 결과, 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여기서 이게 저희가 검증조사.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전수조사 나온 나머지 조사는 지금 따로 이렇게 나온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왔던 부분들은 없고, 과거에는 저희가 이 수확량 및 가격 관련된 용어에서 지금 이제 이런 평년 수확량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 그 다음에 뭐 가입 수확량, 어떤 과중 그런 부분이 다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처음엔 용어부터 가입연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에 대한 실제 수확량과 가입한 연도에 대한 표준 수확량이에요. 가입한 연도에 대한 실제 수확량과 가입한 연도에 대한 표준 수확량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 과수원에 가입할 수 있는 평년 수확량을 유추한다. 제가 기출문제에 대한 것들을 다 한번 해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 저희가 조사할 때는 2020년도에 만약에 올해 보험을 가입하려면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이런 직전 5년에 대한 데이터 값으로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냐 안 했냐를 갖다 먼저 선정을 해야 돼요. 내가 가입을 했고 가입하지 않았고 가입했으면 이 4개의 연도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내가 조사했던 실제 수확량과 그 인근에 대한 표준 수확량, 어차피 나만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가입안에 대한 이걸 가지고 보정을 해서 내가 이 4개에 대한 부분들로 가중평균해서 올해 2022년도에 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농지의 기대가 되는 수확량이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 거는 내 과수원. 그래서 내가 올해 작년까지 이만큼 수확을 했으니까 올해도 한 이 정도는 수확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 역시나 표준 수확량에 대한 부분을 봤었을 때 품종이나 수령이나 이 재배 방식에 따라서 정해진 수확량이다. 그 다음에 이쪽에 평년 착과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평년 착과량. 평년 착과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입수확량 산정 및 이 적과 종료 전에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착과량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적과 전 종합비용은 평년 착과량의 100%로 가입을 하니까 가입수확량의 산정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감수량 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언제냐면 적과 종료 전 보험 사고 시에 대한 감수량 산정에 대한 기준이 된다. 우리가 착과 감소 보험 공부할 때 이 착과 감소라고 하는 거는 평년 착과량, 평착 빼기 적착 이렇게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 평착을 기준으로 해서 적착을 빼서 우리가 감수량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게 평년 착과량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쭉 내용들을 보시면 나머지 부분들 다 봤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적과후 착과수도 기출문제였죠. 적과후 착과수. 적과후 착과수도 기출문제 나왔을 때 이 가루가 어디 나왔었냐면 이 적과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자연 낙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루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키워드를 좀 많이 봐주세요. 아니면 이 적과후 착과수를 쓰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런 밑이 들어가서 이렇게 가루로 나왔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부분은 없네요. 먼저 여기서 보니까 결실수,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만약에 여기서 평년 결실수를 줬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아까 나왔던 평년 수확량에서 이 결실수란 용어로 써야 된다는 거, 그 차이만 있었다는 거고, 이렇게 결실수 용어로 쓰는 게 OD 품목에서 나오는 거였죠. OD 품목. 그 다음에 과수의 꽃눈이 붙어 개와 결실하는 가지, 열매 가지라고도 한다. 그래서 가지, 결실한다. 그래서 이게 결과지지, 결과지. 그 다음에 이런 결과지보다 1년이 더 묵은 가지를 결과모지 이렇게 하는 거지. 뭐지? 엄마모지 할 때. 그래서 결과모지가 있고 여기서 가지가 새롭게 나와서 여기 이제 과실들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과실들이 열리는 게 결과지의 이제 모체가 되는 게 엄마 결과모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까 역시나 여기서 수확량이 아니라 이번엔 결과 모지수가 나왔네요. 결과 모지수. 이렇게 바뀌었던 부분이 이게 복분자에 해당됐던 어떤 부분이었죠. 평년 결과 모지수. 그 다음에 이제 미보상 감수량이 이번에 좀 변경이 됐어요. 과거에는 이제 내용들이 좀 길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보상 감수량에 대한 부분들을, 미보상 감수량을 그 가로를 넣게 하는 부분들, 미보상 감수량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런 부분도 기존에 다 출제가 됐었으니까 이번에 바뀐 부분을 보면 감수량 중에서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한 양을 이제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한다.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비 이 부분도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18번도 바뀌었습니다. 생산비가. 그래서 작물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재화나 용역의 가치로서 블라블라블라가 다 있었고, 여기서 저희가 이런 고용 노동비 여기까지를 저희가 일반적인 경영비라고 했습니다. 경영비. 가축에서도 해당되는 어떤 돼지를 이제 출하할 때까지 들어갔던 비용을 저희 경영비로 표현했잖아요. 그때까지 들어갔던 경영비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판매를 했었을 때 만약 100kg이면 100kg, 110kg에 대해서 판매를 했을 때 판매 비용이 나올 거잖아요. 거기서 경영비를 뺀 값을 다시 이제 도매 가격으로 나눠주는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어떤 이익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산비라고 하는 건 생산비. 이렇게 경영하는 데 들어간 이런 경영비에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서비스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저한테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나의 소득에 해당되는 자가 노동비.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새롭게 변경이 세 군데가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이렇게 자본 용역비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 용역비가 이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수정된 내용들은 유동자본 용역비랑 고정자본 용역비, 그 다음에 토지자본 용역비라고 해서 각각 유동, 고정, 토지란 용어로 쓰면서 자본 용역비를 세 가지를 구분해 놨어요. 이것도 기출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였던 부분들인데 새로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똑같은 부위에 똑같이 빈칸 낼 수도 있습니다. 용어가 달라지게 해서 역시나 여기도 이렇게 컴마로 나와 있던 부분들 기출문제 됐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가격들 중에서 저희가 농업 수입 보장에 대한 가격들이 이번에 새롭게 많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한 농작물에 대한 킬로그램당 가격. 그래서 그러니까 위쪽이랑 그러니까 농업에 가입한 농작물에 대한 킬로그램 가격은 이게 저희 가입 가격이라고 하는데,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한 농작물의 킬로그램 가격은 이건 또 기준 가격이라는 기준 가격. 뭐 같은 의미인데 뭐 이렇게 약간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에 대한 수확기 킬로그램 가격을 우리가 수확기 가격이라고 한다. 당연히 이제 24번, 25번도 새롭게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아마 이제 물어보면 이 부분을 용어를 물어볼 확률이 많이 있죠. 연도별 평균 가격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고 남은 값들에 대한 산술 평균이라는 게 우리가 올림픽 평균. 그러니까 여기서 올림픽 평균 가격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산술 평균이라고 하니까 올림픽 평균 이렇게 해서 올림픽 평균 물어보는 것까지만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 농가 수치비율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유통 비용의 그 도매 시장 가격에서 유통 비용을 차감한 농가 수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사전에 결정된 값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도매 시장 가격에서 유통 비용을 뺀 값을 다시 도매 시장 가격으로 나눈 게 이게 농가 수치 비율이라고 하는 거죠. 농가 수치 비율. 그러니까 농가 수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래서 농가 수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 관련된 용어 부분이 나왔네요. 이 조사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만약 빈칸이나 이런 용어들이 이제 이 과목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역시나 이 과목에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처음에 나무에 대한 부분은 1회 때인가 2회 때가 이미 한번 출제가 다 됐어요. 다 한 번이. 이 부분도 다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중요했던 부분들이, 아직 출제는 되지 않았던 부분이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가 조사일자 기준이냐 가입일자 기준이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월 1일날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조사는 지금 제가 지금 복숭아랑 자두 착과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6월 10일이었다. 6월 10일날 조사를 실제 결과 주수를 하지만,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 조사 일자가 기준이 아니라 이날짜 기준으로 해서 가입이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사고가 이때 발생을 해서 가입이 안 되는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조사한 날짜가 아니라 가입 일자 기준으로 해서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 그런데 이 사이에서 뭐 고사할 수도 있고 이 사이에서 미보상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면 당연히 가입 일자 기준으로 있었던 것들이니까 다 실제 결과 주수에 포함이 되는데, 그 이전에 죽었거나 가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인수 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로서, 역시나 중요한 부분이 밑이 있네요. 유목 또는 제한 품종, 이렇게 해서 빈칸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또 실제 결과수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게 고사나무 주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도 이제 건하에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 또는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수, 이게 저희가 미보상 주수. 그러니까 미보상에 대한 부분을 과거에는 미보상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새롭게 수정된 부분들은 미보상 주수라고 하는 거는 죽었든 살아있든 사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된 것들은 다 미보상 주수에 들어있다. 그래서 미보상 주수에는 죽은 것도 들어있다. 고사라는 문구가 안 들어있더라도. 그래서 고사. 그 다음에 내용들은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 불능 주수에 나오는 수학 불능. 보상하는 손해로 쭉 내용들을 보면, 또는 분리가 되었거나 침수가 되어 수확이 불가능하나 나무가 죽진 않아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에서 뭐 고사, 미보상, 뭐 수확 완료, 수확 불능 이런 것들 다 빼면 된다. 표본조사에 대한 대상이 되는 나무수일 거고, 역시나 실제 경작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면적에 대한 부분들 그냥 이렇게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특별한 부분 없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빼먹었던 게 이 기수학 주수. 기수학 주수라고 하는 건 이제 조사 일자 기준이니까 이제 이런 거 실수하지 않게 조사한 날짜 기준에서 수학을 했으면 기수학 주수가 되는 거고, 조사한 날짜 기준에서 수학을 안 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조사를 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사 일자 기준으로 해서 기수학 면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수학이 완료된 면적이라고 해서 조사 일자 기준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 중에서 특별한 부분은 없었고,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이다 해서 이 꽃눈 분화에 대한 부분이 꽃눈 분화. 그래서 영양 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 따위의 필요 조건이 다져서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이다. 그다음에 꽃눈 분화가 50% 됐다. 이렇게 하면 이게 꽃눈 분화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서 개화기가 지금 빠져 있어. 개화기. 근데 개화기는 기출 문제 나왔으니까 개화기는 40%. 그다음에 나머지 어떤 발화기, 이런 꽃눈 분화기, 뭐 신초 발화기, 뭐 이런 부분들은 다 50%. 그다음에 출수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70%가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은 저희가 또 기출문제로 이런 숫자들, 제가 내일은 이런 숫자들을 1과목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서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또 관련된 문제 있으면 보시고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내일은요. 쭉 내용들이 있고, 적과라고 하는 부분들도 나왔던 기출문제였죠.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행위를 저희가 적과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열과랑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열과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숙기에 과다한 수분을 흡수하여,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장마철이나 그럴 때 비가 계속 내리면 수분을 많이 흡수한 상태에서, 장마철 같은 경우는 여름이니까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걸 이제 밖으로 배출을 하는데 너무 뜨겁다 보니까 수분이 과다하게 배출이 돼요. 그래서 과다하게 수분해서 과다하게 배출하다 보면 과실 자체가 갈라지는 현상. 그때 필요한 게 이제 고온이 또 지속되는 거죠. 뭐 지금도 저기 복숭아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비가 한 3일 정도 내리고 나서 다시 또 햇빛이 뜨겁다 보니까 이런 열과 현상이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열과가. 이제 특별한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나요? 인편이 나오는, 인편이 1에서 2mm 정도 밀려 나오는 현상을 저희는 이제 신초가 발화했다라고 되어 있는, 신초 발화. 그게 50% 정도 한 시기, 이게 신초 발화기가 될 거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거꾸로 얘기했네요. 이건 발화야죠, 발화. 인편이 나왔으니까 말 그대로 이게 발화였고, 밑에 신초가 1~2m 정도 나온 게 이제 신초 발화였던 거고, 나머지 부분 똑같네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수학기에 대한 것들은 특별히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없고, 이 수학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과수원 유치한 지역의 기상 여건들을 감안하여 해당 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수확하는 시기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약관에 있었던 부분이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실, 뭐 매몰, 뭐 도보, 그 다음에 절실하다. 그래서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 그다음에 절단 3분의 1, 소실 3분의 2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또 새롭게 들어와 있던 부분들이랑 숫자까지 기억을 해서, 만약에 이제 2과목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또 많죠. 첫 번째, 나무가 과수원 내에서 정 위치를 벗어나 그 점유율을 잃은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유실. 그 다음에 토사미 산사태 등으로 주간부에 30% 이상이 묻힌 상태를 저희가 이제 매몰. 그 다음에 45도 이상 기울어지거나 넘어진 상태가 도보. 그 다음에 나무의 주간부가 분리되거나 전체 뭐 주지 등의 3분의 2 이상이 분리된 상태, 이게 저희가 고사 상태인데 분리됐다, 절단. 그러니까 절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피해가 더 큰 겁니다. 근데 분리되거나 전체 주지의 2분의 1 이상이 분리됐다, 그럼 이건 절단 저희가 2분의 1. 이건 이제 수학 불능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 신초의 3분의 2 이상이 분리된 상태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감 같은 경우는 단감 떨보감은 신초에서 주지가 있는데 주지 위에 있는 가지 결국은 이제 과실을 맺는 이 가지만 분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수학 불능도 아니고 고사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만 인정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에 달린 과실이 물에 잠긴 상태에 침수가 될 거고요. 소실이 나왔네요. 그래서 화재로 인한 3분의 1 이상이 그냥 일반적인 소실. 근데 소실로 인한 2분의 1이 소실 2분의 1. 그래서 이 절단 2분의 1과 소실 2분의 1. 그래서 절실하다. 그래서 어떤 게 2분의 1, 어떤 게 3분의 2인지 생각 안 날 때 절실하다라고 해서 반토막 난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네요. 이 두 가지는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 이미. 그래서 못자리 등에서 기름모를 농지로 옮겨 싣는 거를 저희가 이항이라고 하죠.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내용들이 담수직파. 그래서 물이 있는 논에 파종 하루 전에 물을 빼고 종자를 일정 간격으로 전파하는 파종 방법을 담수직파라고 하죠. 아, 네, 담수 전파. 죄송합니다. 직파랑 제가 직파라고 하고 담수 전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일정한 간격으로 전파하는 파종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두류의 꼬투리 형성기. 이게 저희가 종실 비대기. 이제 종실 비대기란 용어가 있었고 종실 비대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설명이 처음 나왔네요. 그래서 두류의 꼬투리가 형성되는 거.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이런 알맹이가 안에 있고 이 꼬투리 형성되는 걸 저희가 종실이 비대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의 이삭이 줄기 밖으로 나왔다. 출수했다. 출수. 70% 출수기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항이나 직파는 나왔는데 아직 이렇게 정식에 대한 것들은 안 나왔잖아요. 정식이나 종균 접종 그런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겠네. 안 나온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온상, 묘상, 모밭 등에서 기른 식물체를 농업용 시설물 내에 옮겨 싣는 일을 저희가 이제 정식이라고 할 거고 쭉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용어 중에 이 작기라는 거예요. 작기. 작기라고 하는 표현들은 저희가 재배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재배 기간. 재배하는 기간. 그래서 심어서 이게 나중에 수확을 할 때까지. 그래서 작물에 대한 생육 기간으로서 정식일로부터 또는 파종일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작기라고 한다. 그때 저희가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이 용어들이 유사하면 과거엔 다 맞았다고 했는데 이제 올해는 모르겠어요. 6회 때는 이런 작기를 뭐 재배 기간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뭐 또한 생육 기간 그런 비슷한 용어를 써도 맞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명확하게 써야 답을 해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부 어떤 80%, 뭐 85%, 90% 해당되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실질적으로 가입을 저희가 파종을 하게 되면 이 파종을 하고 땅에 파종을 한 상태에서 이게 싹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걸 저희가 출하라고 했잖아요. 출현이라고 했죠. 출현이라고 했잖아요. 이 출현율을 확인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부분이 농지에 파종한 씨, 역시나 파종한 씨로부터 자란 싹이 농지 표면 위로 나오는 현상, 출현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출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버섯 작물에 대한 종균을 배지 혹은 원목에 접종한다. 그래서 저희가 배지 방식도 있고, 뭐 병재배도 있고, 그다음 균상재배도 있고, 그다음에 원목재배도 있는데 여기서 명칭은 배지 혹은 원목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이게 종균 접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험 용어로서 지금 먼저 나오는 게 연단위 복리, 연단위 복리나 아니면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해서 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2022년인데 2021년도에 만약에 10% 이자를 줬다라고 하면 그 10% 이자가 원금에 만 1억에 대한 10%면 이걸 플러스한 값이 2022년도 내년에 어떤 원금이 되는 거죠. 플러스한 부분들이. 그래서 지급한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에 원금을 더한 거, 그게 다음 1년에 원금으로 하는 이자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기출문제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들 중 하나니까 이 기출문제 그 용어들을 다 써라. 첫 번째 용어를 물어보는 시험도 많이 나왔었고, 두 번째 용어를 다 정의를 쓰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들에 대한 비용 계산 부분들까지 다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달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또 있는 게 지급 한도까지 나와. 지급 한도. 해당되는 비용에 대한 지급 한도 부분들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이런 지급 한도에 대한 부분들이나 비례 보상하는 부분이 또 다르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저희 선배님이니까 한번 여쭤보고 그런 부분으로 좀 통일 있게 할 거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현장에서의 잔존물에 대한 해체 비용, 청소 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이것들을 저희가 잔존물에 대한 처리한다 해서 잔존물 처리 비용, 지금 잔존물 제거 비용으로 있네. 잔존물 제거 비용. 잔존물에 대한 제거 비용. 사고 현장에서에 대한 잔존물에 대한 해체, 청소, 뭐 차에 싣는 비용까지. 그런데 이게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제거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가축의 경우는 청소 비용. 네, 청소 비용, 네.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대한 오염 그런 부분도 안 되고요. 그래서 가축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처리 비용. 여기서는 말 그대로 시설, 뭐 구조체나 피복제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해체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우리가 손해 방지 비용, 그 다음에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우리가 대위권 보존 비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잔존물 보존한다. 그래서 잔존물 보존 비용. 근데 여기에 또 이제 그 문구는 없지만 재보험 사업자가 이제 이걸 이제 소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비용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이제 기타 협력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오네요. 여기서 우리가 청소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사고 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 제거, 오염물질 제거 비용과 차에 실은 후에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저희가 청소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축 파트에 대한 내용도, 가축 파트에 대한 내용은 한번 제가 다음 시간에 키워드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